예. 자, 페이지 02 도함수의 활용 2, 3페이지 아래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정 구간에서 감소하는 구간을 찾으시오 라고 해도 우리는 도함수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함수가 어떤 함수야? fx 전체의 제곱인 함수지. 나는 얘의 도함수 구해볼 겁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얘는 무슨 함수의 도함수야? 합성함수의 도함수예요. 즉 건미분, 성미분 하셔야겠죠? 건미분합니다. 2fx 성미분합니다. f-x라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a, b에 대해서 보도록 하자. 열린 구간 a, b에서 얘는 증가하냐 감소하냐 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봤더니 뭐 이렇게 생겼네요. 자, a, b 구간이라는 것은 열린 구간에서요. 바로 요 빨간색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 빨간색 부분에서는 어때? 함수값 전부 양수지. 2 곱하기 양수는 양수일 거예요. 그리고 전부 접점의 기울기 전부 뭡니까? 양수죠. 곱하기 양수 될 거예요. 그러므로 얘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을 겁니다. 증가 상태다, 감소 상태다, 증가 상태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C, D 구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하고 D라는 구간을 봤더니 C하고 D? 그림이 안 보인다. 예, D라는 구간을 봤더니 바로 요런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fx는 뭡니까? fx는 음수 나오겠죠. f-x는 음수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값은 0보다 크다 나올 겁니다. 자, 이제 D, E 보도록 하겠습니다. D에서 E. 예, 다시 D에서 시간 보인다. 2라는 요만큼 되겠습니다. 자, fx 구하면 마이너스, f-x 구하면 플러스. 그래서 전체 부호는 0보다 작다 나오겠어요. 자, 2, F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하고 F, 예, 요 구간이네요. 요만큼 되겠다. 자, 함수값은 양수. 자, 접점의 기울기는 양수. 그래서 0보다 크다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G에서 무한대까지 보도록 하자. 자, G에서 무한대까지는요. 바로 요 구간 되겠네요. G에서 무한대까지 요 구간 되겠습니다. 함수값은 마이너스. 자, 도함수의 값은 마이너스. 그래서 0보다 크다 나오네요. 자, 결국에 감소하는 구간인 것은 이라고 하면 답은 몇 번? 3번 되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의 개념은 그냥 빠르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런 표현이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되게 많이 나올 거라서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드리고 갑니다. 자,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해. 자, fx가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에서 증가함수야.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결론은 뭐야? fx는 증가함수다지. 우리 fx가 증가함수다라는 거 수학하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얘를 수학적 표현으로 쓰면 x1보다 x2가 클 때 fx1과 fx2 중에 누가 더 크다? fx2가 더 크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반대되는 케이스 되겠습니다. 감소함수일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 x1보다 x2가 클 때 fx1이 fx2보다 크다 라는 표현이 보이면 이 표현이 바로 감소함수다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이제 아래에 있는 표현 보도록 하자. 자, 이제 얘를 뭉뚱그려서 합체했어요. 야,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 혹은 감소해 라는 상황이에요.
즉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가거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오는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인 상태다 라고 나왔을 때 이 증가 감소를요 출제자들이 살짝 꼬아서 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꼬인 표현이 증가함수라는 얘기네? 감소함수라는 얘기네? 증가옥은 감소함수라는 얘기네? 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우선 다항함수가 어떤 표현이 보이냐면 1대1보다 대응일 때라는 수학적인 표현이 보일 겁니다. 자, 혹시 선생님이 여러분의 그 선수학습 과정에 함수 파트를 넣어드렸나요? 안 넣어드렸나요? 함수. 자, 묻자. 함수란? 안 나오는구나. 예. 요거 좀 하고 갈게요. 너희들 혹시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하고 구분하니 못하니? 못할 거야? 예. 그냥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해? 예.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가르치는 함수에 대해서 살짝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요거 여백 있나? 예, 맨 마지막 페이지에 맨 20몇 페이지 21페이지 뒤에 보면 여백이 있을 거야.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맨 마지막에 보면 그냥 텅 빈 여백 있지? 바로 이 여백을 원하는 거야. 마지막 여백. 자, 요 마지막 여백에 선생님이 빠르게 함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좀 가리고 갈까? 예, 좀 가리고 함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하셔야 돼요. 함수란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은 대현이 이거 수학하 선생님 거 들었지? 물어봐야지. 함수란 각 원소에서 외우셔야 돼요.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 요 두 가지 조건만 만족시키면 무조건 함수입니다. 자, 선생님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상황이에요. 자,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각원소에서 전부 출발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녀석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각원소에서 전부 출발해야 되는데 얘 출발 안 하고 있어서. 자, 그래서 얘가 출발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런데 얘가 양다리를 걸쳤어. 이러면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동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함수란 무엇이다? 세 번만 읽고 간다. 시작! 함수란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 한 번 더. 함수란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 마지막. 함수란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 즉 함수라는 것은요, 출발 조건만 만족하면 함수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막 출발 얘기만 했잖아? 그럼 도착되는 입장에서 이제 슬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각 원소에 전부 도착시킨 함수도 있지 않겠어? 동시 도착 금지인 함수도 있지 않겠어? 라고 요 출발이라는 말이 들어간 곳을 도착이라는 말로 바꾸면서 생겨나는 함수들이 있어요. 각 원소에 전부 도착시킨 함수. 무슨 함수다? 슬프다? 위로의 함수예요. 1대1 함수 아무데나 막 날리시는 거 아닙니다. 위로의 함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위로의 함수의 개념을 모르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1대1 대응을 모르는 거예요. 왜? 1대1 대응 함수는 위로의 함수인 동시에 1대1 함수,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걸 1대1 대응 함수라고 하는데 위로의 함수를 모르면 뭘 하겠니? 자, 그러면 우리가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함수지. 하지만 얘는 위로의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얘는 위로의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각 원소에 전부 도착시켰지.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잘 기억하라고 보통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얘들아, 이 위로 전부 도착할 때 위로의 함수야. 이 위로 전부 도착할 때 위로의 함수야 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즉 위로의 함수라는 용어는요, 실제 너희들이 정상적 용어는 존재해. 수학적 용어는 존재하지만 수능 시험에는 위로의 함수라는 표현이 절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이 위로의 함수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출제자들은 어떤 표현을 씁니까? 예,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무슨 표현이에요? 네, 슬퍼? 예, 수학에는요, 우리 요거 보통 정역 X라고 부르지. 얘 보통 공역 Y라고 부르지.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막 이렇게 도착했을 때 도착한 원소만을 따로 모아놓은 집합을 치역이라고 부르지. 치역을 이렇게 표현해요. 함수 f에서 정의역 x가 출발해서 도착한 녀석 치역이 되는 거야. 그럼 얘 뭐야?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라는 문제 풀어본 적 있어 없어? 있지. 그런 표현이 나오면 아우 위로의 함수구나. 아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아,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구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 도착 금지예요. 자, 동시 도착 금지라는 건 이런 경우입니다. 절대 동시 도착하면 안 돼. 그지? 예, 동시 도착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전부 하나씩 도착했어. 그래서 동시 도착 금지된 이 상황을 봤더니 어머, 쌍쌍이 커플이네. 1대1로 만났네. 1대1로 만났네. 1대1로 만났네. 1대1로 만났네. 우리 이런 동시 도착 금지인 함수를 앞으로 수학에서 뭐라고 부르자? 1대1 함수라고 부르자.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다항함수 있죠? 예, 연속된 다항함수가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 만약에 얘가 불연속인 함수면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연속이 돼 있을 때 연속함수가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1대1 함수가 가진 특징이야. 되겠습니까? 그렇구나. 연속 다항함수에서는 보통 연속 다항함수에서는 계속 그래프가 증가하거나 계속 그래프가 감소하는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가 나올 때 우리는 이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1대1 함수는 가끔 등장해? 가끔 등장하지만 출제하시는 분들, 특히 수능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 1대1 함수라는 용어를 노골적으로 쓰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 이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수학적 표현이 있겠지. 예를 들면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 이런 표현하면 위로의 함수구나. 그러면 1대1 함수는 어떻게 표현하지? 수학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들어본 적 있나요? x1, x2 같지 않으면 fx1, fx2 같지 않다. 이게 바로 1대1 함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 나오면 이거 가지고 막 이게 뭔 소린지 고민하지 말고 1대1 함수라는 얘기네 라고 쿨하게 넘어가는 거야. 되겠나? 근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애들이 이제 어느 순간 얘를 딱 보면 1대1 함수네? 이러고 넘어가.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들이 얘를 좀 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꼬아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f 같으면 속의 것들끼리 같다라는 이런 명제가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얘하고 얘는 서로 무슨 관계야? 명제와 배우의 관계예요. 되겠습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면 배우 명제도 참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다. 자,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드디어 대망의 얘하고 얘를 합쳐서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뭐다? 1대1 대응함수가 되는 거예요.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즉 얘는 어떤 상태?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서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예, 치역과 공력이 같으면서 계속 증가하고 계속 감소하는 형태가 나온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함수가 궁금하다면요, 예, 개념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외에 항등함수나 상수함수까지 잘 정리가 돼 있어요. 됐나요? 지워도 되지? 자,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잠깐만. 죄송해요. 1대1 대응함수도 연속일 땐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할 거라는 사실이지. 맞나요? 네. 자, 이제 요런 사실을 알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 혹은 감소한다 라는 얘기를 우리는 다항함수 fx가 무슨 함수일 때? 1대1 대응일 때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 1대1 대응도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거나 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다항함수 fx가, 자, 1대1 대응함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얘가 어떤 함수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역함수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 다항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라는 얘기는 fx가 다시 말하면 무슨 함수다? 1대1 대응함수라는 얘기고, 1대1 대응함수라는 얘기는 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같은 수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다항함수 fx가 1대1 함수여도 됩니다. 다항함수는 어차피 연속돼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가 없어요. 자, 그리고 1대1 함수일 때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뭐라 그랬어? x1, x2 같지 않으면 fx1, fx2 같지 않을 때 하나 더 적어놔야 되지. 예, 뭐라고? ff 같으면 속의 것들끼리 같다 라는 것도 하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학적인 표현이 보이면 아, 얘는 증가 혹은 감소한다는 얘기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지워도 될까요? 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페이지부터 잠깐 넘어가서 배우도록 하겠다. 예, 자, 12페이지로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예, 자, 보도록 할게요. 자, 3차함수의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할 겁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자면 5차 이런 건 거의 나오지 않아요. 나왔다면 3차 아니면 4차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런 느낌 가지시면 좋아요. 3차 함수 정리하자면요. 예, 3차 함수는요. 요렇게 생기거나 혹은 요렇게 생긴 함수가 3차 함수예요.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되겠습니까? 그런데 얘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기 시작하냐면요. 얘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게 가능해요. 얘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게 가능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그래프의 포인트는 요 순간 0이 된다는 거. 요 순간 0이 되는 요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자면 얘가 더 헐거워져서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도 3차 함수 그래프예요.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는 요런 꼴 혹은 요런 꼴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꼴은 어떻게 나뉘어지냐? x 세제곱 앞에 양수가 오게 되면요. 얘는 무조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그림을 그래 이렇게 중간에 0이 되는 거 하나 포인트 잡고 중간에 0은커녕 그냥 스무스하게 슉 올라가 버리는 그래프.
자, 음수가 될 때는요. 예. 요렇게 순간 0이 되는 한순간 그리고 슉 흘려버리는 요런 그래프. 자, 요것이 바로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가지고요. 도함수를 그려볼 겁니다. 그래프만 보고요. 도함수를 그려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함수를 구할 때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이 되는 녀석을 기준으로 그리셔야 돼요. 봐. 얘는 기울기가 양수 0. 그치? 오, 요 순간 0이 되네. 그리고 그 다음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 0. 아, 여기에서도 0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양수로 갑니다. 그래서 도함수로 그릴 때는 3차 함수는 도함수로 바꾸면 몇 차 함수가 된다? 2차 함수가 돼요. 포물선이 되는데 바로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이 되는 요 순간이 도함수에서는 함수값이 0인 경우가 되겠지? 그치? 예. 그런데 봐. 예. 이쪽에선 기울기가 뭐야? 플러스지. 그러면 요 X축 위쪽에 플러스 이렇게 표시둬요. 예. 자, 그리고요. 이쪽에선 기울기가 뭐야? 전부 마이너스지. 그럼 X축 밑에 마이너스를 표시해 둡니다. 그리고 여기선 기울기가 다시 플러스면 X축 위에 플러스를 표시를 해 두시고요. 예. 도함수가요. 요 플러스의 선 위쪽에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의 선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2차 포물선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어떤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요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3차 함수의 도함수 되겠다. 그래서 봤더니 이 2차 도함수는 판별식 D가 0보다 두 점에서 만나네.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라는 요런 결론을 갖게 되겠죠. 자, 이제 요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핵심 포인트가 순간적으로 0이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요 순간. 순간적으로 0이 됐는데 이쪽도 뭐예요? 플러스. 이쪽도 뭐예요? 플러스. 그러므로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도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얘는요. 기울기가 항상 뭐야? 양수지. 0인 점이 하나도 없어. 근데 2차 포물선을 그려야 돼. 어떻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엔 판별식 D가 0, 이 경우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까? 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함수라는 것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얘는 국가를 안 배웠구나. 미안해. 너무 선생님이 앞서갔어. 다시 앞쪽으로 가자. 미안하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5페이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실수 전체에서 3차 함수가 증가 혹은 감소할 때라는 이와 같은 표현이 나왔어요. 자, 3차 함수가 증가 혹은 감소하는 그래프는 어떤 경우야? 순간 0이 됐다 가는 경우 혹은 흐르듯이 가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는 순간 0이 됐다 가는 경우 혹은 흐르듯이 가는 경우. 바로 이런 경우가 3차 함수가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증가 혹은 감소하는 이런 경우에서 딱 보니까 도함수의 판별식의 상태가 다 달랐지? 이 경우에는 도함수의 판별식이 뭐예요? 판별식 D는 0. 얘는요,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얘는요, 판별식 D는 0. 얘는요,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도함수의 활용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용할 거다? 도함수를 이용할 거다예요. 이때 기준이 되는 건 바로 이 도함수의 미지수 유무에 따라서 문제가 약간 바뀌는데
볼게요. 자, 3차 함수는요, 도함수를 구하면 몇 차 도함수가 돼? 2차 도함수가 돼. 그렇구나. 자, 문제를 푸는데 2차 도함수에 미지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2차 도함수에요, 미지수가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미지수가 포함이 돼 있는 경우에는 문제풀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다? 그 미지수 값이 뭔지 구해봐 라고 흘러가겠지. 미지수 하나를 구하려면 우리에게 식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미지수의 범위 같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저기에 보이는 판별식을 이용하게 돼요. 자, 그런데 도함수가요,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경우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오거나 혹은요,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그림이 나오구나 라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이때 판별식 D는 뭐 나옵니까? 0 이하. 여기서도 판별식 D는 0 이하 되겠죠. 즉 2차 도함수의 미지수가 있으면 판별식 D를 이용해서 답을 내면 된다예요. 자, 그러면 2차 도함수의 미지수가 없어요. 쉬운 문제일까 어려운 문제일까? 쉽겠지. 미지수가 없으면 쉬운 거야. 예, 미지수가 없는 경우에는요, 그냥 아주 편하게 저기에서 사용하는 판별식에다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확인사살을 하시거나 혹은요,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해서도 풀 수 있어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해서도 풀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야? 도함수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무엇을 이용할 수 있다? 판별식 D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워도 될까요? 아니야. 이건 외우고 해야 돼. 자, 결론. 실수 전체에서 3차 함수가 증가 혹은 감소할 때 판별식, 2차 도함수의 판별식 D. 요렇게 세 번만 읽으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실수 전체에서 3차 함수가 증가 혹은 감소할 때 2차 도함수의 판별식 D. 한 번 더. 실수 전체에서 3차 함수가 증가 혹은 감소할 때 2차 도함수의 판별식 D. 마지막, 실수 전체에서 3차 함수가 증가 혹은 감소할 때 2차 도함수의 판별식 D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아래 문제가 나와 있는데 글씨 되게 조그맣다. 확장. 너무 멀리 갔나? 이게 도대체 몇 페이지일까? 슬프다. 많이 갔구나. 예, 여기. 이 문제 맞나요?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k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2. 예, 실수 전 구간에서 감소한다. 이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뭘 구해놓고 생각한다? 도함수.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f-x라는 도함수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3이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왔어요. 자, 나는 이 식에서 판별식을 이제 쓸 겁니다. 몇 분의 몇 공식? 4분의 d 공식 쓸 거예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했더니 9가 나왔어. 그런데 얘가요, 실수 전 구간에서 감소하려면 판별식 D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자, 2차 부등식이 됐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의 공식 3,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이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k-3, k 플러스 3은 0 이하. 결국 k는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라고 나오네요. 그러므로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쉽죠? 네. 자,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자. 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함수 구간 중 실수 전 구간에서 증가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선생님이요. 야, 얘 같은 경우는 어때?
도함수를 구할 생각을 했더니 미지수가 도함수에 하나도 포함이 됐다 안 됐다? 안 돼 있어요. 자, 미지수가 도함수에 포함이 안 된 경우는 판별식과 그래프 이용하거나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면 됩니다 라고 했죠.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기억 보도록 할게요.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3x입니다. 자, 도함수를 구할 거예요.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이라고 나왔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시킬 겁니다. 3의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므로 얘는 3의 x 플러스 1의